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쉬스토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도 강렬한 삶을 살았고 뜨거운 작품을 남긴 세계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강렬하고 슬프고 잔인한 삶과 그 삶을 승화시켜 고통스럽게 그려낸 그녀의 작품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07년 7월 6일 멕시코의 교회 작은 도시 코요야칸에서 태어난 프리다 칼로. 멕시코 원주민의 피를 이어받은 어머니와 독일에서 건너온 아버지 사이에서 4딸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똑똑한 딸인 프리다를 무척 사랑했다고 하네요. 프리다 칼로의 첫 고통은 척수성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것입니다. 한창 밝고 귀여울 나이 6살에 성장이 멈춘 못난 오른발은 프리다 평생의 아픔이 됩니다. 신체적 아픔을 겪은 어린 나이, 하지만 실직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을 이끌어야 했고 연이어 태어난 동생 때문에 어머니는 프리다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었죠. 그나마 프리다와 놀아주던 언니 마티타마저 가출하면서 프리다는 더더욱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프리다는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오른발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던 그녀에게 또 한 번 시련이 닥칩니다. 18살에 프리다를 태운 버스가 전철과 충돌하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 사고로 프리다는 척추 뒷부분 요추 부위 세 부분이 부서졌고 쇄골과 세 번째, 다섯 번째 갈비뼈가 부러졌고 오른쪽 다리는 7조각으로 부서졌으며 오른쪽 발은 탈구되어 뭉개지고 맙니다. 또 왼쪽 어깨 관절이 빠지고 골반 세 부분이 부서져 버리죠. 의사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프리다 칼로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아기를 가지기 힘든 몸이 되었고 하반신은 완벽하게 마비되어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죠. 한 달이 넘게 석고틀에 갇혀 있었고 이후에는 1년 이상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었죠. 그리고 평생 30차례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첫사랑 알렉산드르 고메스 아리아스를 그리워하며 고통을 견뎌냈는데요. 언젠가부터 그에게 편지를 써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그의 발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사랑마저 떠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만 했죠. 프리다의 아버지는 프리다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천장에 이젤과 또 거울을 달아줍니다. 프리다는 고통을 잊기 위해, 견디기 위해, 이기기 위해 침대에 묶인 채 온몸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이 떨어져 몸을 타고 내려도 힘겹게 그려낸 그림. 이것이 그녀의 첫 그림, 그녀의 자화상입니다. 나는 원래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지금 내 안에 흘러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고는 무언가 다른 걸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앞뒤 생각할 것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그린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제일 잘 아는 이 그림의 주제는 바로 나다.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한 번의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면 나는 일생 동안 2번의 사고를 당했다. 첫 번째는 18살 때 나를 부러뜨린 전차 충돌 사고다. 이때 부러진 척추는 20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바로 디에고 리베라와의 만남이다. 그렇게 그녀는 그녀의 운명이자 고통인 디에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프리다가 고통을 이겨내고 있을 그 당시 멕시코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잠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10년 멕시코는 기득권의 세력의 방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분노에 찬 멕시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멕시코 혁명이 일어난 것인데요. 당시 40을 넘긴 멕시코의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는 거리로 나가 멕시코의 역사와 미래를 벽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면 디에고가 엄청난 혁명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혁명 정부의 요구사항을 제일 잘 반영해서 벽화를 그린 화가였고 이 때문에 디에고가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벽화 의뢰를 거의 독점할 수 있었죠. 디에고는 멕시코시티 내 역사적 장소 대부분에 그의 벽화로 도배하게 됩니다. 디에고는 이렇게 벽화운동의 기수가 되어 국민화가로, 혁명의 기수로, 민중의 친구로 대중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됩니다. 이런 디에고이지만 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를 친송하기는 좀 어려워지는데요. 첫 번째 부인 안젤리나 벨로프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딸까지 낳은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리다를 만날 당시에는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다시 프리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29년 8월 21일 21살의 프리다 칼로는 43살의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당시 140kg가 넘는 거구로 굉장히 특이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파리 유학파에 민중혁명을 벽화로 그려내는 국민화가라는 그의 후광이 그의 매력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프리다의 부모님들은 그의 이혼 전력과 바람둥이 기질 그리고 뚱뚱한 그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에고가 중세 그림에 나오는 뚱보 농부 같다고 비난을 했고 둘의 결합은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식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둘의 결합을 반대했던 것이죠.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프리다가 자신의 작품을 평가받기 위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디에고를 직접 찾아가면서 이들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프리다는 디에고의 예술혼에 인해 빠져버렸고 함께 정치활동을 하며 동지애를 키웠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때 디에고도 프리다에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혁명을 지지하는 디에고의 무기고라는 벽화 정중앙에 프리다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디에고와 결혼한 프리다는 이 겉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멕시코 테후아나족 전통 의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프리다의 상징이 되죠. 이 옷은 디에고가 좋아하는 옷이었기 때문에 프리다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통로였던 작품 활동까지 접으면서 남편을 돕게 됩니다. 당시 프리다의 심리를 잘 나타내는 이 그림은 프리다와 디에고 리베라인데요. 국민화가 디에고 옆에 전통 의상을 입고 아주 조심스럽고 작은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어서 이 남편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프리다의 심정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디에고는 점점 더 바빠집니다. 계속해서 벽화 작업을 해야 해서 프리다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죠. 프리다는 임신을 하기 힘든 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었기 때문에 이 디에고의 무관심 속에서 임신을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유산이 되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2년 뒤 또다시 임신을 하지만 또 유산이 되고 프리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릅니다. 이때 디에고가 프리다에게 종이와 연필을 선물해 주면서 그 좋아하는 그림을 좀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다에게 무심한 남편이었지만 이 선물로 프리다는 다시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게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프리다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3년 동안 그리지 못한 그림의 한 풀이라도 하듯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 그림은 1932년작 떠있는 침대라는 그림인데요. 메마르고 황량한 풍경에 침대 위에서 피를 흘리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프리다 자신을 표현했고 탯줄에 얽힌 이 유선의 아픔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뭔가 조금은 기괴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프리다의 심정이 느껴져서 막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935년작 몇 개의 작은 상처들이라는 그림인데 칼로 가볍게 몇 번 찌르기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피 묻은 단도를 든 남자,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알몸으로 누워있는 여자. 이 그림은 당시 떠들썩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지만 법정에서 칼로 몇 번 찌른 것밖에 없다는 말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프리다가 그린 그림이지만 사실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살해된 여인이라기보다는 프리다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델과 끊임없이 연문을 뿌리던 바람둥이 디에고는 결국 프리다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프리다가 유산을 할 때쯤인 1932년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니 이 칼에 찔린 고통을 느낀 프리다의 심정이 고스란히 표현된 그림이라는 거죠. 프리다에게 이런 고통을 준 디에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상하게도 한 여인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다. 프리다는 나의 이런 역겨운 성격으로 인한 희생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인일 뿐이었다. 이후 또 한 번의 유산을 겪어 고통에 빠진 프리다는 담배와 술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에 분노한 프리다는 남편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지 자신도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일본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와 사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안 디에고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총을 들고 이사무를 찾아가 총을 겨누고 너를 또다시 내가 보게 되면 이 총으로 널 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소심했던 이사무는 이 협박 이후 프리다와 헤어지게 되죠. 하지만 프리다는 멈추지 않습니다. 디에고를 분노하게 만들 또 다른 인물을 물색하죠. 살아있는 러시아 혁명의 전설 레온 트로츠키를 만납니다. 레온 트로츠키는 디에고가 무척 존경했던 인물로 그가 멕시코로 망명해 올 수 있도록 디에고가 무심양면 도와주기도 했었는데요. 프리다는 이런 레온과 사귀면서 그의 자화상까지 그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다가 레온을 만난 것은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디에고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레온이 디에고를 차별하면서 개인 감정을 드러내자 그를 늙은이라고 욕을 하며 화를 냈고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이 부부의 애증은 참 힘이 드네요. 그러다 프리다는 진실한 사랑을 느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뉴욕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인기 사진작가 니콜라스 머레이를 만난 것인데요. 1939년 가을 단독 전시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프리다 칼로, 뉴욕에서 니콜라스를 만나 뜨거운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니콜라스가 찍은 프리다의 사진을 보면 그의 사진 속에 담긴 매력적인 프리다의 모습에서 그가 프리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돌아온 프리다는 그해 11월 디에고 리베라와 이혼을 합니다. 이때 프리다는 니콜라스에게 편지를 쓰죠. 나는 디에고를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 이러한 고통이 절대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디에고와 전화로 다투고 한 달 동안 그를 볼 수 없었어요. 나는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이 편지에서 느껴지는 것은 니콜라스에 대한 애정은 어떻게 보면 따뜻한 우정과 같은 것이라면 이혼을 했음에도 프리다는 여전히 디에고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프리다를 잘 알고 있던 니콜라스는 그녀에게 이별의 편지를 씁니다. 뉴욕에는 일시적인 대용물이 있었을 뿐이요. 당신이 돌아간 자리에서 변함없이 안식처를 찾길 바라오. 우리 셋 중에서 항상 당신들 두 사람이 함께였고 난 항상 그걸 느낀다오. 당신이 리베라의 목소리를 들을 때 흘린 눈물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소. 나는 당신의 반쪽이 친절하게도 나에게 베풀어준 그 행복에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오. 결국 프리다와 디에고는 다시 재회하게 되죠. 1940년 8월 프리다와 디에고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사랑은, 특히 상처받으면서 다시 그에게 돌아가는 이 프리다의 사랑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어쩌면 그녀가 활발하게 그림을 그리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속에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술은 고통 속에서 꽃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 두 명의 프리다라는 그림은 프리다가 디에고 리베라와 별거와 이혼을 경험할 때 그린 그림인데요. 사랑의 상실로 인한 고통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이 오른쪽에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프리다는 디에고를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한 손에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고 있고 그녀의 건강한 심장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유럽풍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여인은 고통받고 있는 프리다입니다. 반토막이 난 심장의 동맥에서는 피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의 동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사랑에 고통받고 있는 자신과 남편을 사랑하는 자신의 인격체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 유럽풍 드레스를 입은 프리다가 혈관의 끝을 잘라내는 모습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디에고를 잘라내고 싶은 그녀의 심정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각에서는 이 그림을 더 크게 표현해서 이 완전한 유럽인도 완전한 멕시코인도 아닌 메스티조인 자신의 갈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도 디에고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데요. 여배우 마리아 펠릭스와 공개 연애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 디에고에게 거의 체념 상태가 된 프리다는 오로지 작품 활동에 몰두하게 되죠. 1944년작 부러진 기둥은 충격적인 자화상입니다. 자신의 손상된 척추를 이 부스러진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반신이 흰 천으로 가려져 있는데 오른쪽 다리 시트 위에 박힌 못들은 이 6살 때 소아마비로 뒤틀어져 약해진 다리의 고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텅 빈 표정, 땀에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고통과 슬픔, 소외, 고독을 느끼게 해주고 있죠. 그녀의 이런 그림들이 뉴욕에 선보이고 그녀는 단박에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타임지에 그녀의 그림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죠. 프리다는 처음에는 자신의 그림들이 상업적으로 취급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로써 디에고에게서 경제적 예술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더욱더 작품 활동에 몰두하면서 독자적인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는 빠르게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미술의 중심지 파리에서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파리의 전시회에서 프리다의 그림을 본 피카소는 단박에 이 프리다의 그림에 반해서 그녀에게 귀걸이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구매했는데요. 루브르가 선택한 최초의 중남미 여성 화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화가가 된 프리다 칼로.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로 도약할 수 있게 된 시발점이 된 1938년 첫 전시는 디에고가 주도해서 열린 전시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불륜으로 냉전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도 아내의 예술활동을 지원해서 전시회를 열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아내의 예술적 재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다가 파리 전시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디에고도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디에고의 이 이상한 애정은 더더구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두 사람은 2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1953년 프리다 기념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 프리다는 몸 상태가 몹시 악화돼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운 채로 이 기념전을 관람해야만 했죠. 그리고 1954년 7월 13일 프리다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훗날 디에고는 프리다가 죽은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다. 나는 사랑하는 프리다를 영원히 잃었다. 너무 늦었고 이제야 나는 깨달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은 프리다를 사랑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다가 죽고 16일 만에 디에고는 엠마 우르타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도 2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은 단 3가지. 디에고와 함께 사는 것,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그리고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프리다가 간절히 원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디에고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의 사랑과 함께일 테니까 다 이루어졌다 할 수 없겠네요. 프리다 칼로는 평생 총 200여 점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중 143점이 회화이고 그리고 55점이 자화상인데요. 그녀의 이 파란만장한 생애와 그 생애 속 고통과 맞바꾼 그림들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화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절망을 그려낸 화가 프리다 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다몽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